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결의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이제는 뭐 셀럽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질문하는 기자 CBS 이정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정주입니다. 예. 그리고 한결의 이슈 부국장 최정 부국장의 뒤통수부터 오셨는데, 예, 최정 부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신용환 부위원장께서는 이제 개인 일정 때문에 오늘은 참석을 못 한다고 하셔가지고요. 뭐 혹시 뒷담화 까실 거 있으면 지금 어떨까 싶은데,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린다고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격적인 뉴스 보기 전에 그 주말 사이에 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통령 G20 관련된 뉴스들이 쭉 주말에, 우리 시간으로 주말에 이제 남아공에서 G20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이 주말에 많이 나온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튀르키예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강원도 양양에 어떤 공무원이 우리 미화 공무원들을 괴롭혔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뭐랄까요, 심하더라고요.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수준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 표현들 중에 계엄령 놀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 뭐 이게 저 미화 차량이 지나가면 내려서 작업하시고 또 타고 이러는데 그걸 못하게 계속 뛰어오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본인 주식 투자하는 거에 뭐 같이 넣어라 빼라 그랬다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빨간색 속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또 다른 괴롭힘을 줬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던데, 계엄령 놀이라는 그 단어가 일단 굉장히 거슬렸고요. 그리고 빨간색 속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게 뭔가 정파적인 어떤 무언가처럼 느껴져서 이 또한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뉴스들 다 보셨겠죠? 예. 무슨 연진이도 아니고. 연진이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학폭도 아닌데, 아니 이게 2025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사안이죠. 근데 요즘에는 저게 그냥 뉴스로 끝나지가 않고, 예. 징계는 징계, 형사 절차는 형사 절차, 예. 민사 절차까지 가야 되는데, 들어본 걸로는 7급 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럼 나이가 적지 않을 텐데 인생은 실전인데 도대체 어떤 깡을 가지고 계셨으면 저렇게 했어요. 문제를 일으킬 정도인가. 뭐 요즘에는 사실 말 한 번만 세게 하더라도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 해서 징계받고 막 불이익을 정말 많이 받는데, 저건 민형사까지 다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저희가 이제 취재해 보면 곧 있어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내일 한 1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우리가 1년 전에 사실 뭐 대단한 PC주의를 바라진 않았지만 지금 제1야당 대표가 윤호개인 얘기하고 뭐 장애인 비하 이런 거 해도 뭐 대변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장애인이었네. 의원 비난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야당에서 뭐 윗물부터가 이제 그런 식의 대응이 나오니까, 예. 사실 저런 분들 양양이면 이제 뭐 특정 정당의 이제 세가 좀 강하기도 하고 적경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 당협위원장들도 이제 최근에 모여서 제가 전화 좀 해봤는데, 이 분위기가 만만치 않아요. 안에서 뭐 반성 이런 얘기 했다가는 지선 앞두고 지금 쫓겨나기 직전이라서 예. 말 못한 사람 복지부동. 예. 위에서는 이미 그 한마디로 이제 한쪽으로 예. 극 우편향해서 이제 끌고 가기로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사실 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저간에 깔려 있는 정서라는 것들이 있을 터이고, 소위 말해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부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일상을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 나의 직장 상사 혹은 나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누군가가 저런 정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을 괴롭힌다면, 뭐 12월 3일 밤에 느꼈던 그 단발성 무언가가 아니라, 저게 그럼 적어도 계엄놀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는 작년 12월 3일 이후라는 얘기일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저게 비단 양양 저 지역에서만 그랬던 것일까? 또 공무원 사회라고 합니다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집단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 별의별 걱정이 다 들고요. 저는 좀 저 뉴스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뭐 요즘 아직도
서울 시내든 지역 곳곳에 현수막들 보면 그렇죠.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적혀 있으니까요. 예. 사실 뭐 또 저희 법조계만 하더라도 이렇게 멀쩡하게 사회의 어른 뭐 법조계 선배로 움직이시던 분들이 이 12.3 내란 이후에 민낯을 드러내신 분들이 너무 많고 법조계는 특히나 예, 더 정말 많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기치를 올리고 나섰을 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반박하거나 비판할 거라고 기대했던 선배, 동기,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가담하는 걸 보면은 뭐 이게 일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준동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저에는 저기에 준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내란 전담재판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인지 약간 뭐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다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오늘 아침 최고회의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이니까 마치고 오면 처리하겠다. 그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설치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또 1심부터 도입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전현희 최고 같은 경우에는 2심부터 전담재판부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다.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들이 강론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1심에 도입을 하는 거는 위헌 소지가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재판 절차를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실익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지금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 검증을 하고 추천을 하는 데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1심에서 진행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항소심처럼 아니면 새로 재판이 시작되는 재판부에만 적용한다라는 부칙을 넣는 방식으로 아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영장전담재판부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데 실익이 적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타겟팅한 것처럼 정치적인 생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길 넣어야 되느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특검이 끝난 이후에도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혐의가 밝혀졌는데 특검 수사기간 종료됐다고 수사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혐의가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될 텐데 이게 지금 뭐 웰바이오텍부터 시작해갖고 저는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기각되는 건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 구속영장 빼고도 이런 영장들이 너무 많이 기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영장전담 재판부까지 아마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담재판부 안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최정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구승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1심에서 도입할 경우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정말 윤석열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이건 사실 굉장히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그 사이에 풀려나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위헌 소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2심부터 뭐 반영해서 적용한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2심부터는 당시에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도 그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가 또 있었잖아요. 예. 지금 너무 재판 속도, 진행 형식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가 목도하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너무 걱정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신뢰나 우려 같은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적어도 내란 재판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것 자체에는 크게 뭐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 지금 제가 이제 막 열을 내다가 넘어갔는데 앞서 그 얘기했던 그 김영현 변호인단 이 사람들 유튜브 많이 회자됐었잖아요. 네. 그 경향신문이 오늘 기사를 썼던데 그 플레이보드라고 유튜브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방송이 됐던 19일 유튜브 슈퍼챗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고 참 슈퍼챗이 415만 원 그 하루 방송으로 맞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뉴스다이브에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가 되니까 이러는 걸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감치 다녀오면 아마 그걸로도 한번 또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게다가 이게 기독교계니까 뭐 부활 그런 거랑 메타포랑 섞어갖고 아마 그걸로 해서 이제 막 엄청난 부활이요? 그때 네.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네버엔딩 스토리 아니에요? 근데 이게 415만 원이 이 액수는 진짜 극우 세력들 중에는 굉장히 약소한 액수예요. 그래요 또? 네. 요거 제가 그 4월 4일 탄핵 되기 전에 있잖아요. 진짜 그때 보시면 유튜버들 막 구독자 2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제가 당시 듣기로 이제 잠입 취재하면서 극우 유튜버들 이제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그 2만 명 막 이런 애들이 한 달에 그러니까 취재하려니까 밥 살 때 요새 국밥 뭐 하면 13,000원 하잖아요. 제가 사줬어요. 사주다가 근데 2만 명이 너무 이대남이니까 돈도 없고 힘들지 않냐니까 기자님 월급보다 제가 많을 건데 제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야 진짜 영수증 뺏고 싶더라고. 영수증 뺏고 예, 너 네가 계산해라 하고 싶더라고요. 거의 직장인의 그리고 또 취재비라는 게 빤할 텐데. 네, 월급이 월급이지. 그 공이 3개가 붙더라니까요. 일단은 공이 2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붙으니까 방금 나는 누구한테 기부를 한 건가? 내가 왜 삼성의 이건희한테 밥을 사고 있나 이런 기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여기가 얼마나 많이 쌌냐면 4월 4일 전에는 일종의 그 김건희와 윤석열 밑에 라인에 특활비를 쐈다는 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서 그때는 엄청 많이 쏘다가 딱 탄핵되고 나서 끊어진 거예요. 유튜브 싸고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슈퍼챗으로 쏘지 않았을 겁니다. 슈퍼챗으로 쏘면은 구글이 가져가는 게 많아서 아마 그러니까 슈퍼챗 말고도 무슨 후원 실제 계좌로 이름과 계좌 걸어놓고 바로 돈을 받는 구조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사실 그거 다 기부금법 1,000만 원 이상이면 다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한번 나중에 지금 너무 전국이 하소연하고 이거 지금 모든 수사기관이 거의 풀가동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못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를 해보면 봐야죠. 아마 좀 우수수 걸려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또 뭐 특별한 그 현안들 관련된 이슈에 대한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외 공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장동혁 대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다시 개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많던데 이 이야기를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이 동력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 뉴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국민의힘에 어찌됐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스에 이름 안 나오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 그렇죠. 그 의원들의 입장은 무언가 너무 궁금해요. 그 이른바 이제 언더찐윤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개파 갈려 있는데 TK를 중심으로 한 이제 주도권을 잡은 중진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대표적 의원들이 제가 뭐 딴 데서 한번 설명했는데 대구의 윤재옥 의원, 네, 사선이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내대표까지도 했었는데. 그렇죠. 예.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이게 이제 스텔스처럼 밑에서 실제로 당협도 굉장히 커요. 이게 당 출입해보면 알거든요. 보통 서울의 당협들 한 3,400명 하거든요. 이분 3,000명 넘어가요. 자기 당협에서. 그게 이제 공개된 당협만. 그래서 이제 행사하면 후원금도 그렇고 쫙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지금 그런 전략을 세운대요. 그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쫄려 있는 게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 중진들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야 패전 처리하고 빨리 내려와라. 아하. 네, 6월에 넌 어차피 끝난 카드고. 그래서 장동혁 카드를 사실 언더찐윤들은 패전 처리시키고 어차피 이번 선거는 끝났다. 이 사람들이 악당이라서 그렇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지선 지는 거 눈에 봅니다. 사실 요새 서울시장 선거 뭐 오세훈 내면 이긴다 어쩐다 하잖아요. 요쪽 사람들은 오세훈 못 나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까불어봐야 절대 못 나간다. 오늘 저희 2부에 박주민 의원 나오거든요, 민주당. 네. 요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뭐 모르겠어요.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네. 본인은 이제 오세훈 나와야 내가 이긴다 이렇게 더 펌핑을 하고 싶어 하겠지. 아무나 나와.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한 모습 예. 보이면 안 돼요. 네, 박준일 의원 정치인인데 제가 미리 멘트 알려드렸습니다.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보험친구닷컴 광고를 시작합니다. 이 보험친구닷컴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844-0585로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처럼 누구나 다 아는 보험부터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까지 모두 상담이 가능한 보험친구닷컴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셔도 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